지금 60세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60이라면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40년 변하면 100년 전에 400년보다 더 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60이니까 나는 이제 모든 걸 손 떼야 되지? 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하면 앞으로 40년은 남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을 교육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또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정서적 건강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과 이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었을 때는 내가 혈기왕성해서 부부싸움도 하고 막 이혼도 해야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혼 안 하고 버티길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만화님을 잘 공주님처럼 여왕님처럼 잘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동시에 제 생각에는 옛날 친구를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새로운 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자기의 배우자는 바꾸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혹시라도 바꾸면 그 배우자하고는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잘 모시고 살아라.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바꿔봤자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바꿔봤자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시고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등등한데 보통 즐겁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찍부터 제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내 경제학인데 우리 학생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럼 뭐냐? 그게 바로 유튜브인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기왕이면 어려운 학술 논문보다는 이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2020년 그때는 집에서 사실은 강의를 해야 하니까 그때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유튜브 강의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줌을 통해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 책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책을 거의 매년 한 권씩 쓴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쓰고 해외에서도 출판하고 그래서 올해도 국내에서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책도 쓰고요. 그리고 월드 사이언티픽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출판사에서 또 책을 하나 영문도 출판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 직업은 일단 명예교수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폭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또 세계 전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좀 봉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를 좀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교외로 이사를 했어요. 교외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전세로 한 3년 살다가 그러다가 아예 제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요. 이게 저에게 엄청난 행복을 줘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무적으로 일단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시골 생활은. 그러니까 실제 저는 뭐 그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여기 이제 강의도 다니고 그러면서 실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제 주변에 보시면 제가 사는 곳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뭐 시골로 낙향해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주로 서울 생활권이라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셨다면 서울 생활권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서울시 경계에서 30분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 중심까지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하철, 전철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전철로 그냥 서울로 들어와서 강의하러 다니고 이렇게 인터뷰하러 다니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도리어 더 즐겁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집에 가면 뭐 하느냐. 제가 농사꾼으로 확 변신해가지고 제가 이건 잘합니다. 예초기 그 처음에 매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초기 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거기 사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일단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고 실제 그리고 또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많이 사귀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고 제 아내하고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막 우리 밭에 지금 꽃이 뭐 어떻게 됐는데 이거 뭐 뭘 심어야 되니 가끔 말다툼도 있어요. 우리 아내는 뭐 이런 꽃을 심고 싶어 하는데 난 꽃보다 이제는 좀 나무 좀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약간 티격태격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만약에 은퇴를 했다고 해요. 그럼 제 아내하고 평생 같이 살았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같이 성당도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또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도 챙길 수도 있어요.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서울 절대 떠나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에 제 아내도 그냥 완전히 도시 여자예요. 처음 갔을 때 감자하고 고구마 이파리를 구분도 못 하더라고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 하는데도 지금은 이제는 서울에 지금 들어오면 서울에 못 살겠다고 다 생각을 해요.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서울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공기가 너무 탁하고 또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제가 예전에 잠실에 살 때 거기 사람들 나가 보면 특히 제가 이제 거기 은퇴 막 즈음해서 이렇게 나가 보면 거기 젊은 아주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러 이렇게 나왔을 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제가 볼 때 좀 제가 좀 약간 좀 뜨끔뜨끔해요. 저 사람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노는 건가?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전 너무나 하루하루가 정말 바빠요. 바쁘다고 해서 제가 막 쫓겨서 바쁜 것이 아니라 제가 즐겁게 바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라든가 강의라든가 방송 같은 걸로도 바쁘고 내 제 집 정원 가꾸는 걸로 바쁘고 내 제가 또 성당 가가지고 거기 교우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즐거운 일하고 또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바빠요. 다 즐거운 일로 바쁜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 병원을 가끔 가긴 가요. 종합검진도 받고 또 실제 가끔 뭐 이상한 거 나왔다고 해서 검진하러 오는데 저희 집에서 뭐 기껏 해봤자 우리 서울 아산병원인가요? 딱 30분이면 들어와요. 그 정도 거리가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을 해외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살고 호주 살고 캐나다 살고 일본 살고 그리고 또 태국 살고 싱가포르 살았는데 주로 선진국 서구라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중산층 이하는 도심에서 살고요. 그것도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좀 중상층은 다 교회로 나가서 단독주택에 살아요. 저는 그게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재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 녹화하러 오기 전에 제가 관련한 여러 그 뭐 노인 시니어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강연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들어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서울을 떠나지 마라, 뭐 병원 옆에 있어라, 뭐 집을 절대 팔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왕이면 병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으로 가야 되지 병원 옆에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보니까 막 엄청나게 그냥 매연도 심하고 스트레스 팍팍 쌓이는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병원 자주 가겠죠. 그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100세 살 때까지 계속 병원만 들락날락 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정도면요. 100년 전에는 100년에 해당되는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제가 계속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 쓴 책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정된 미래예요.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는데 예정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 12,000년 전쯤에 우리가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한 18세기 중에 그러니까 한 10,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전환했죠. 그러다 지금은 산업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요. 굉장히 가속적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년 변화는 100년 전에 100년보다 길고 1000년 전에 1000년보다도 긴 세월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60세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60이라면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40년 변하면 100년 전에 400년보다 더 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다. 그래서 그 변화에 내가 적응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제가 뉴노멀, 그 첫 번째 뉴노멀이고 두 번째 뉴노멀이 노인 사회로 완전히 바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 그 나온 책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불평등 사회가 아니라 양극화 사회다. 디지털 휴먼과 아날로그 휴먼, 그리고 노인들과 청년, 이렇게 완전히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중간 계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너무 중요하다. 기왕이면 양극화를 줄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디지털 휴먼으로 내가 탈바꿈해야 되고, 기왕이면 내가 노인이 되지만 거기에서 내가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건강한 노인, 정말 그러한 노인으로서 내가 계속해서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고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앞으로 그 변화가 우리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거다. 특히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전원으로 이사 가는 게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도시에 살면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교회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변화에 내가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는 이거 뭐 내가 뭐 기껏 해봤자 10년, 20년 살 거고 아니면 20, 30년 사는데 내가 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내가 기껏 하는 것이 뭐 전화인데 전화 정도 가지고 내가 계속 살 거야. 못 살아요, 이제는. 지금도 못 사시잖아요. 이제는 지금 계속 어때요? 내 맥도날드만 가도 아니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제가 종업원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또 뭘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또 거기 눌러가지고 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또 이거 뭐 갖다 바코드 대야 되고 뭐 하는데 이거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 스스로 배워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채널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60대거든요. 60대 후반이에요, 이제는 저도.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갈 때 계속 세상이 변할 때 제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 장인께서 9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97이신데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오직 하나 좀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귀가 좀 잘 안 들리세요. 치매도 없고 뭐 무슨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있거나 전혀 없어요. 아무 약도 안 드세요. 아무 약도 안 드세요. 정말 하다못해 건강 보조제도 안 드세요. 건강 관리를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잘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젊었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몸 관리를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50대 중반에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뭐 새로운 뭘 하려고 해서 그린하우스 그래서 뭐 난도 키워보시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셨냐면 60대에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깊이 파세요. 정말 깊이 파셔가지고 그분은 지금까지 하세요. 97.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가지고 제가 제 장인 어른과 그 인터뷰하는 그러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다들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년 수익률이 본인 말씀이 최소한 20%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통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장기 투자를 하고 배당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여러 주식을 하시지도 않아요. 자기가 보실 때 이건 틀림없는 거야 하는 걸 갖다가 2개 내지 3개, 많아도 4개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자신 없기 때문에 공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몇 개만 골라서 그거만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하러 갔어요. 내 낚시하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낚싯대를 늘어놓죠. 그럼 많이 잡나요? 아니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딱 시간과 장소를 딱 골라서 거기에 그냥 낚싯대 한두 개만 딱 내려놓으면 거기서 고기 잡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은 제가 평생 이분이 저에게 제가 가면 경제학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계속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특히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더더욱 그런 면도 있는데 스스로 아주 그 나름대로의 세상 보는 철학이 있으세요. 실제 평생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이,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는 것이 실제 학교에서 공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철학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실제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예요. 북한에서 월남하셨어요. 그랬는데 스스로 책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97세 될 때까지 아직도 주식 투자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한 번도 제가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조금씩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안 드리고 도리어 무슨 명절 때가 되면 도리어 용돈을 주세요. 아, 이번 좀 돈 벌었는데 하면서 용돈을 조금씩 주세요. 정말 건강하게 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분이 지금 컴퓨터 가지고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뭐 그분이 뭐 교보증권 한때 매장에 가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컴퓨터를 바라다 보면서 거기서 직접 주문을 넣고 팔고 사고 하세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내가 이제 60이니까 나는 이제 모든 걸 손 떼야 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하면 앞으로 40년은 남았기 때문에 4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산업혁명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기대 수명이 40살이에요. 40살.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0~3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살았던 기대 수명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60세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교육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산이 다 어디 가 있냐? 부동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나머지 30%만 금융자산인 거예요. 미국은 정반대예요. 70%가 금융자산이고 30%만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부동산이 버블이고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